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그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지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주름. 주름? 그것도 맞죠. 어린 시절. 어린 시절. 돌아가신 아버님이요. 첫 아이 낳았을 때. 첫 아이 낳으셨을 때. 어머. 잊을 수 없죠. 진짜. 맞아. 김창호 목소리요. 아, 김창호 목소리. 혹시 김창호 선생님은 더 선명해지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저는 더 선명해지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요? 여자는 아닙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네. 어떻게 성악하다가 주댕이를 까게 됐냐 라는 질문을 한 100번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성악을 할 수 있게끔 그때 제 입시 선생님 아, 진짜요? 어머. 아마 그분이 아니었으면은 또 저는 음악대학에 뭐 못 들어갔을 거고 되게 다른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 미용 실장님? 어울려요. 진짜 잘 어울려. 감사해요, 고객님. 그 선생님이 저보다 2살 많으셨는데 저를 지도하셨어요. 아. 우리 왕광열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교수님 제자세요? 나 광열이 형 제자인데. 입시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저보다 2살 많은 왕광열이라는 형님한테 배웠어요. 그냥 2살 많은 형. 아유. 전에 강연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근데 이제 자기 분야에 부모 같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이제 광열이 형이고 제 선생님이신데 그 이제 제가 처음에 음악대학을 들어가야 되려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레슨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쵸. 네. 레슨. 레슨. 저는 레슨이라는 단어를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레슨 1, 레슨 2. 제가 이런 거밖에 못 들어봤는데 레슨이라는 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목소리도 이러지 않을 때예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주도에서 올라왔습니다. 형 그랬죠 그때? 그랬지. 근데 원래 목소리가 이러셨어요? 저? 네. 저는 원래 소리는 이렇게 김미자 이런 소리였는데 제주도에서 잠깐 성악을 배웠는데 그때 잘못 배운 거예요. 이제 잘못된 습관을 엄청 배워가지고 이제 서울에 이제 형한테 레슨을 받으러 왔죠. 근데 이제 저는 레슨비가 선불인지 몰랐어요. 레슨비 선불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때 뭐 20만 원인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시원 총무했거든요. 신촌에서. 고시원은 이제 한 달 일하고 주잖아요. 근데 레슨은 선불로 내야 돼요. 내고. 그게 제가 선생님 제가 이거 한 달 있다가 이거 드려도 될까요? 이제 이게 첫 기억이에요. 근데 그 말하기가 참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되게 느낌이 흔쾌히 그래? 흔쾌히.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거죠. 그때 만약에 형이 기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했다든지 아니면 야 이거는 정확하게 해야 돼. 미리 너 이렇게 돈 줘야 돼. 안 그러면 나 레슨 못 해줘. 그랬다면 아마 형이 기억에 나지 않았거나 다르게 기억이 났겠죠.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저도 그런 환경 속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를 했죠. 네. 나이가 2살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때로는 뭐 원하는 대로 소리 방향이 안 되면 뭐 혼낼 수도 있고 그렇죠. 등짝도 한번 때릴 수도 있고 그런데 뭐 해병대 갔다 오고 그러는데 제가 혹시나 또 등짝 때렸다가 제가 역으로 맞을까 봐 그냥 제 기억에는 나가서 그 대운동장 10바퀴 뛰고 와.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말없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제 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놈이 또 제대로 다 잘 뛰나 안 하는지 안 뛰나 하는지. 플라타나스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어머. 봤어요. 근데 10바퀴를 쉬지 않고 뛰고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성실 그 자체니까 그때도 뭐 본인은 뭐 저한테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따뜻한 공기를 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많이 따르고 네. 좋아하고 그래서 각별하게 봤죠. 그리고 나서 형이 지휘하는 그 합창단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노래 연주도 잘하지만 되게 지휘를 탁월하게 잘했어요. 이제 그때 저는 뭘 배웠냐면, 그러니까 형이 야 이런 거야 이렇게 기술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배운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막 학생들이 밝게 노래를 해야 돼요. 근데 밝게 노래하라 그러면 성악과 애들은 세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야 니네 생각을 해봐라. 자 겨울이 왔어. 니네가 겨울 옷을 이제 꺼낸 거예요. 입으려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부시럭부시럭 안에 넣잖아요. 근데 종이가 잡혀. 이거 뭐예요? 그럼 그때 니네 표정이 어떻게 되니? 자 꺼냈어. 이때의 감정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음악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리가. 단원으로서 5년 전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계속 물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휘자가 사람들을 이렇게 이게 끌어내네. 이제 그러면서 그게 다 제 거화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비슷한 다른 지휘자가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도 이제 같은 학교 선배였는데 그분은 이제 지휘를 하다가 이렇게 해요. 플랫! 다시 해봐. 두 번째 줄. 그러면 이제 감정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음정은 플랫이 돼요. 더 주눅 들고. 더 주눅 들어요. 옷 분홍색이어서 플랫! 그러면 이제 속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지휘자도 경험하고 또 이제 형을 또 경험하면서 사람들한테 플랫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확한 음정을 나게 하는지, 감정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그래서 저는 약간 강연자라기보다도요, 교수라기보다 제가 하는 이런 행동이 약간 지휘자의 느낌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강연은 지휘자와 단원들 간의 일종의 계속되는 호흡이거든. 그래서 이 강연에는 사실은 형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형과의 저는 형을 사실 만나지 않고 연락을 하지 않아도 제가 어디에 있든 사실 제 안에 형이 있어요. 표현이 좀 낯간지럽네요. 내 안에 왕이 있다. 내 안에 왕이 있다예요. 왕 교수님.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은 교육시키는 게 아니다. 내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배울 수 없으면 내 입에서 하는 말은 가까울수록 별 의미가 없는 거죠. 행동으로 다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 알에서 깨어났을 때 누구를 봤냐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품어줬냐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고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의 꿈은 국가대표 운동선수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척척 메달을 따오는 걸 보면서 재능이 있는 건가 미뤄져야 하나 싶었는데요. 그런데 몇 개월 전 큰 부상으로 응급실까지 다녀오고 나니까 언제 또 크게 다치진 않을까 매일 조마조마하고 그냥 그만뒀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아이의 꿈을 말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사춘기와 거의 이제 저는 50이 다 돼가는 갱년기여서 사춘기와 갱년기에 싸움을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자입니다. 네. 그 아드님 꿈이 국가대표 운동선수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인라인을 한번 그냥 태워볼까 해서 시작한 건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인라인
그 스피드 인라인에 국가대표가 있다라는 것도 잘 모르고 계시고 힘들게 훈련을 하지만 그거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과 그런 기회들도 많이 있지가 않은데 그걸 하겠다고 매일같이 진짜 일주일에 주 5, 6회 정도를 매일 3, 4시간씩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사실 훈련을 하다가 부상을 좀 크게 당했어요. 워낙 속도가 또 있는 상태였어서 얼굴에 좀 부상을 좀 많이 당하고 쇄골 골절이 좀 되고 옷이 막 찢어져 갖고 이러고 왔는데 그래서 저는 속으로 좀 포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경기하는 것들을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다치고 이러면 솔직히 무섭기도 하거든요. 다치는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고 그런 것 때문에 그만두게 하고 싶어 하는 게 보이긴 했는데 빠른 스피드를 내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 게 좀 재밌는 것 같고 성취감이 꽤 커가지고 이거를 계속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성공해라, 뭐 금메달 리스트가 되어라, 저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편적이거나 흑백적이지가 않아요. 삶은 매우 컬러풀하고 삶은 매우 입체적이죠. 그건 살아볼수록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단편적인 말과 이분법적 말이 삶을 잘 못 담아낸다는 걸 우린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한테 이렇게는 소개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면 강사님 사랑이 뭔가요? 사랑의 다른 이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랑이 아닌 건 그래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내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못하겠어. 그럼 그건 우리 친구의 사랑이 아니야. 그건 언제 알 수 있어요? 그 일을 경험해보면 그때 우리 친구 안에 딱 선명해져. 내가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또 때로는 엄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고 싶어요? 네. 그건 친구의 마음에 삶이 노크하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뛰잖아요. 심장이 뛰면 어떻게 되면 초점이 모아지면서 어떤 현상을 딱 보거든요. 그 뭘 본 거예요? 아프고 나서. 유튜브 영상을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어. 그러면 이미 친구는 지금 너무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축하할 일이에요. 왜? 그게 40, 50, 60이 되어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자기 사랑이 없이 태어났다가 우리가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자기 사랑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무슨 남녀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 사랑.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그게 자기 사랑이거든요. 우리 친구는 자기 사랑이 아주 어린 나이에 찾아온 보기 드문 케이스예요. 그러면 그걸로 열매를 맺고 평생을 가냐? 그건 몰라.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강사님 저희 아이가 이렇게 뭐 대가리 까지는데도 하고 싶은데 저희 아이가 될까요? 근데 몰라. 5월에 귀인이 나타날지 몰라. 모르죠. 모르지.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아이가 자기의 사랑이 시작됐다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 뭔가를 이루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나에게 찾아온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끝까지 반응해보자. 그것으로 이미 너무나 멋진 삶의 시간이다. 우리 아드님이 걱정하는 엄마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해줘요. 앞으로 좀 열심히 안전히 좀 엄마 걱정하지 않게 타고 한번 시작한 거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